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2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욱진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 및 접수사항입니다. 7월 22일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7월 23일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재현 의원, 이상욱 의원, 허근영 의원께서 신청하여 순서에 따라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연결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각 조례에 규정된 개장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공정한 임용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안은 동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각 규칙에 규정된 개장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구의 새로운 상징물로 동구의 꽃, 나무, 새를 지정하는 등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문화 관광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 표기를 개선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유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급을 안정화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여 직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송환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보상조례 등 세계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족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례의식 주관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2025년 10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재정지원 등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30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사망 부산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김희재 의원, 이희자 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김희재 의원께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윤무건 안전도시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였고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이희자 의원께서는 김진홍 구청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였고 질문 방식은 일갈질문, 일갈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총 20분이며 보충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답변이 종료된 후 보충 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희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시고 구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점에 감사하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될 것이 예고된 가운데 재난 대응에 있어 사후 조치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는 산과 바다 그리고 철도와 항만이 공존하는 복합지형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고지대 붕괴와 저지대 침수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중첩되며 재난 취약성이 다른 구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전 점검과 민관 협력 측면에서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나섰습니다. 이에 안전도시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윤무근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동구를 위한 질문이니까 좀 친절히 잘 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및 각 지원동에서는 기상특효 발효 시 어떤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단계별로 부서별 비상근무 비율과 재난 발생 전후의 직무 분장 내용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재난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호우와 태풍 대비해서 사전 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 시의 비상근무는 우리 동구 재난관리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비상근무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단계 호우주의보 또 태풍 예비특보로 안전예방과 8명, 5개 재난관리부서는 각 2명, 동은 각 1명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단계는 호우경보, 태풍주의보로 안전예방과 재난부서, 동은 4분의 1, 그 외 부서는 6분의 1입니다. 3단계는 태풍경보나 막대한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안전예방과 재난부서, 동원 2분의 1, 그 외 부서는 3분의 1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별 주요 직무 분장 내용을 살펴보면 기상특보 전에 재난부서에서는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현장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빗물바지 정비, 하수구 덮개 제거 등 정비활동과 함께 재해 우려지 현장 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와 사전, 사후 대응은 기본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 이행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 그리고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전 점검 실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를 한다거나 부서 간 협조 체계는 실제로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사전 점검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월 게시판 알림마당에 보시면 현장 점검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현장 점검 후에 부서별로 조치 사항을 그 컨텐츠에 등록해서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부서 및 동 재난 담당자와 단체 소통방을 10분 활용하여 기상정보 공유 및 현장 점검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구의 호우 그리고 태풍 대응 매뉴얼은 최근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위기 단계별 조치 사항 그리고 부서 간 협업 구조가 실질적으로 현장 대응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된 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 사항에 따른 부서 명칭과 주요 업무 변경 사항을 매뉴얼
일반 상위 위기관리 체계 분야에서 개정한 바가 있고 재난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소관 부서에서 변동사항 발생 시에 수시로 매뉴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 발생에 따른 그 사전 대응 체계를 앞서 살펴보면 별도 재난 상황실에서 상호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구체님 혹시 이 부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 기존 중앙에서 짜여져 있는 그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구 자체의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우리 뭐 예. 전국의 매뉴얼을 보면 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산, 바다 그리고 뭐 철도 항만을 끼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다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혹시 우리 구 자체의 매뉴얼이 또 있습니까? 그 매년 행안부에서 전체 중앙부처별로 매뉴얼을 수집해서 연말에 각 지자체에 뿌립니다. 그 매뉴얼 구성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그 목적과 범위, 관련 그 위기 형태 등을 나열한 일반 사항이 있고 동구 재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을 규정한 위기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절차도 재난대응 단계별 프로세스 및 단계별 행정 요령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우리 재난 대비와 대응 또 복구 관계는 북동구 자체적으로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제 그리고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뭐 해당된 임무와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행정 지원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동을 지원하고 계신지 또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아울러 각 부서별로 행정 지원동에 파견될 경우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 사전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가 그 유형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된 가이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그 본래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응수 대기하고 있다가 행정지원 담당동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동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동별 상황에 맞춰가지고 동장님의 지휘하에 취약지에 대한 환경점검, 순찰, 행정복지센터 현장 보조, 주민대피 지원, 배수작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동구 재난대책본부장님의 지시에 따라 행정지원 담당관은 지구별 또는 재난 발생 지역으로 인력을 집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보통은 이게 업무 내에 재난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대응이라든지 모든 전 직원이 좀 협력하는 체계가 되는데 업무 외에 이게 재난이 일어나면 조금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 역할을 사전하게 명확히 지정한 좀 임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특히 각 동 주민센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동에 대한 부서별 임무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비상단계별 주의보, 경보, 위기경보 등으로 차등화된 구체적 임무 분장, 그다음 출근자 명단을 그 실시간으로 연락처로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적용에 위해 문서하고 그다음에 정기적 교육,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피소에 배치된 직원이 방 배정이나 인원 확인, 생활 안내 등을 맡거나 통장 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민센터 전화 응대나 기록, 업무를 대신하는 그 형태의 지원, 취약 지역에 동행하거나 위험 요소를 관찰하는 임무 등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역할을 사전에 정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 각 동의 수방 자재의 현행화 역시 부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이며 그다음 물품 위치나 사용법은 주민과 통장 등 현장 책임자에게 사전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침수 위험 지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고립 위험에 놓여 있고 실제 일부 골목인 어르신 한 분만 거주하시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은 배수 시설이 부족하거나 매뉴얼에 역류성이 있어 간이 차수판이나 그다음 양수기 설치 등 선제적으로 장비 배치가 매우 시급하고 하지만 현재 구에서 구입한 간이 차수판, 양수기 등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맨홀 정비 도구함이나 차수판, 보관함을 소화전처럼 눈에 띄는 형태로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등을 통해 각 장비 위치와 사용법을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드리진 않았는데, 저희가 항상 범위로동 일대가 보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그 물때에 맞춰서 항상 잠깁니다. 혹시 그 수로나 이런 쪽에 좀 수위계를 좀 달 수는 없습니까? 그 도로 부분의 말씀이십니까? 네, 도로 그 우리 바다로 가는 그 관 있지 않습니까? 예. 관에 혹시 수위계를 좀 따로 달 수 없는지, 수위계를 혹시 사전에 수위를 인지하고 그다음 대응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수위계는 따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거를 한번 보고 한 판단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뭐 만조시에 물이 차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이 만조 수위를 좀 알아가지고 미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했으면 저는 좀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도로관리원이나 좀 현장 인력 배치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재난 보통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관리원 등 일선 현장 인력에 대해서 재난 발생 시 어떤 사전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지 꼭 매우 궁금하며, 그다음 또한 이들이 위험 요소를 즉시 파악했을 경우 어떻게 재난부서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는 그 현장 인력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관리원, 체육녹지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그리고 교통인력과 불법 주정차 단속반, 그 현장 인력에 대한 사전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관리원의 경우에는 기상특보 예견이 되면 하수구 순설, 빗물바지 정비, 도로 순찰 및 낙하물 수거, 모래 주거니 준비, 제설함 유지 관리 등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 및 사방 시설 순찰과 점검, 산사태 예방 관련 주민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반의 경우에서는 동구 관내 상습 침수 구역 인근 주정차 차량의 이동 안내 등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인력이 재난부서에 전달한 체계를 살펴보면 기상특보 시에 소관부서별로 재난안전사항실에서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이 위험 요소를 파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관부서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사항실에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력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도로보수원에 이제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별로 배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난이 터지면 조금 어렵다는 제가 부분이 좀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 한 지역에 뭐 물이 찬다, 침수가 될 경우에 인력이 최대한 뭐 4-5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곳이 한 곳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력 좀 증원이나 또 한시적이나마 좀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기가제 도로관리원을 선발하는 사항은 재난 현장에 비숙력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규 인력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총액 인건비와 연계하여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도로보수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기능직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좀 인력이라든지 그 재난 상황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재난 대응 시에는 또 재난안전부서 혼자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데, 현재 통합 상황실 운영 시 단계별로 어떤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지, 또 합동 근무 후 사후 평가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는 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 부서, 비상 2단계 이상은 13개 부서로 여러 부서 인력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 근무 실시 후에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매번 반영은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현재 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재난 발생 이후 피해 원인 분석이나 대응 적절성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 구조가 부재한 만큼 재난 종료 후 사후 분석, 점검, 그다음 제도화할 필요가 매우 느끼고 있는 부분, 국장님께서도 좀 사후평가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 대응 시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정확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관할 소방서가 부산 진, 항만, 중부 소방서로 나눠 있어 통합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할 분리 운영이 아닌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또 지정 소방서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매우 듣고 싶은데요. 또한 혼선 방지를 위한 정기적 합동훈련, 시나리오 기반의 실제 모의 훈련을 사전에 계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여부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난 발생 시에 소방은 인명구조, 침수지역 배수지원, 응급구호 등 현장 대응과 경찰은 교통통제, 위험지역 출입 제한, 주민대피 지원 등 상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구와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관할 일원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상황이 유사한 지자체 및 부산시와 협의하여 관할 일원화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달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10월 달에 안전항공훈련, 재난 대비 상시훈련, 방사능 방제훈련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실전 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저희가 범위로동 매축지 그 지역에 물이 만조로 인해서 물이 차고 있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펌프가 조그만한 펌프라서 물을 뽑아도 물이 안 빠진다 하고 또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하는 답변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소방 업무에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인명구조, 침수지역 배수지원, 응급구호가 저는 보통 소방이라면 해야 되는 업무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보통 도로 통제를 하거나 경찰의 유년의 업무인데 소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다시 그것도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지역에 하고 어르신들이 혹시나 좀 불편한 곳이 없는지 한번 돌아는 봐달라 해서 그때 돌아보고는 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좀 소방에서는 순찰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배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소방으로서는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게 소방서가 세개 소방서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소방본부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폭우라든지 폭염, 그다음 재난 상황 시에 소방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상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질의는 단순한 비상근무 체계를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동구가 앞으로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준홍 구청장님 단상에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국장님과의 질의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언급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동구는 다가올 기후위기와 복합 재난 시대에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재난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구는 해안가를 끼고 있고 고지대, 저지대, 혼재 지역이 많아 재난 취약성이 높은 만큼 안전 동구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과 청장님의 비전을 여쭈고자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새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기후 변화가 예측 불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은 뭐 국지적 호우라든가 또 폭염 이런 것들이 거의 예상을 불가한 어떤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는 안전한 동구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전한 동구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가장 우리 동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문제가 된 게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일지구, 자성대 아파트 일원, 동천과 연계된 이 상습 침수 지역을 그동안 항상 여름철이 되면은 땜질식 처방에만 불과했다라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범일지구 자성대 아파트 일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이 동천 범람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도 범일 2 침수 위험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행정안전부와 이 문제가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약 한 230억의 총 사업비를 국비, 시비, 또 구비를 합쳐서 투입을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시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2023년도까지 행정 및 보상 절차 이행 등을 거쳐서 지금은 이 건물을 다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상 건물 철거를 완료했고 2025년도 올해 공사 발주를 위한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7년도까지 저류조 및 배수 펌프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형 저류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동천이 범람을 하더라도 이 부산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물들을 대형 지하 저류조에 저장을 해서 바로 6개의 펌프를 가지고 풀 가동을 하게 되면은 그 자성대 일원의 침수를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약 총 한 230억의 예산을 현재 투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아픈 과거입니다만은 인명 피해가 났던 초랑 제1 지하차도 일대, 이 초랑 제1 지하차도는 초랑천이 범람을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제2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방을 해야 되지만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항구적으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형 저류조를, 지하 저류조를 만들어서 초랑천이 범람을 했을 때 초랑 제1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지하 저류조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부산과학체험관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산과학체험관 그 자리에 지하 저류조를 만들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2023년 초랑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이 개선지구를 지정을 통해서 역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는 총 사업비가 455억,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을 해서 투입을 해서 초랑천 범람 위험을 대비를 함으로 해서 급격한 기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구의 그 현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수정이동 삼보연립 건물 2등급입니다. 2등급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만은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이지만 이 등급은 언제든지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일단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물론 재원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가 도시재생기금을 통해서 먼저 선집행을 해서 다 철거를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퇴거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지금 다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동안 보상 절차 과정이 굉장히 좀 난항이었습니다만은 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올 10월까지 지금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가 민간 건물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주민을 이동시키고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민간을 이주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적 행정 우수 사례로 지정을 또 받아서 저희들이 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또 이 재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이 동구의 사례가 전국 최초의 사례다라고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올 연말쯤 감사원으로부터 아마 표창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고 이 감사원에서는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이 전파를 해라. 왜냐하면 행정이 예산을 민간에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최초의 사례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붕괴 위험이 있는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안전동구를 위한 어떤 비전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그 의지의 실천이 제가 첫 취임을 하는 첫날 0시에 초랑 제1지하차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 그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예찰 활동과 민원 처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관내 위험, 위해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전 예측과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동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침수지역 정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재우려 지역의 빈집 철거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주로 다니시다 보니까 뭐 상황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범일 이동 같은 지역이 또 범일 오동에도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만조가 되면 항상 물이 넘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북항 2단계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 북항 2단계 계획에 조금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청장님 이 부분 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조금 언급을 드리면은 그 부산천 최종 방류구가 아시다시피 그 지금 현재 동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 현재는 제1 펌프장, 제2 펌프장 그 기능만 가지고 지금 소화를 하는데 만조에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조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문을 개방을 해서 범람이 되더라도 그 자체를 그렇게 그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만은 항구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지하 저류조 부분도 있지만 미 55 보급창 바로 옆에 그 제1 펌프장에 있는 이 하천을 군사지역 공여 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동구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최전방에 있는 뭐 의정부라든가 미군 부대가 있는 대구라든가 이런 거는 그 미군 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군사 보호 지역으로서 지장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활용을 해서 그 하천을 또 좀 더 이 복개를 해가지고 좀 대형 하천으로 하면은 우선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총장님 그 말씀해주신 법이 저도 방금 들었는데 이게 재정적으로 그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그렇습니다. 원래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정확한 예산 규모는 지금 나온 게 없고 일단 아직까지 우리 동구는 단 한 차례도 그 신청한 지원 사례가 그 없는 특별법을 지원을 받아서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그 해당되는 지역이 범일 이동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그 국방부에다가 그 법 개정을 해달라 이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동이 범일 이동, 범일 오동까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다 건의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예산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구청 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아마 될 거로 그래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마지막으로 또 삼복도로 아파트 아까 그 삼보연립과 같은 그런 구조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대도 이런 뭐 일본 뭐 아파트 이름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삼복도로에 있는 아파트를 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좀 이 부분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없는 아파트도 많고 또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는 그 주거에 엄청 취약한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아파트들도 세심하게 좀 안전점검을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의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행정의 영역만으로는 더 이상 주민의 안전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장, 민관,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구가 부산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자 가장 촘촘하게 주민들을 돌보는 재난 대응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제가 설명 이거 하는데 총장님 내려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시면 추가 질문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마지막에 제가 입력을 잘못했네요. 네, 총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폭우 자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각종 기후재난은 이제 어느 한 계절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재난은 이제 일상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피해는 특히 취약계층과 생활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 역시 전통적인 행정 중심 체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 인력과 민간 부분이 함께 참여하는 입체적인 대응 체계, 즉 민, 관, 협력 기반의 실질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폭염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재난입니다. 냉방기 사용이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9차원의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냉방기 보유 여부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난 대응은 특정 부서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민방위 부서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서가 함께 협력하고 누구 하나의 일 아니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체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 대응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동구가 곧 살기 좋은 동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앞으로도 재난 앞에 강한 동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동구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답변해 주신 김진홍 구청장님과 윤묵은 안전도시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김준홍 구청장님과 윤무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첫 번째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희자 의원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시고 구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자입니다. 제가 8대에는 구정질문을 3번을 했다고 합니다. 전 2번 했는 줄 알았더니 3번을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9대 들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강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안을 올렸으나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 의원에 의해서 제가 부결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인원 8만 5천 중에 구정질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모든 심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단 7명 뿐입니다. 그 7명은 행정을 견제와 감시해라고 선출된 사람입니다. 단 7명 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견제와 감시합니까? 저는 구정질문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라도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을 막는 그런 일은 9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동구의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가 큰 재난과 재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안녕을 간절히 기원드리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국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큰 시작점으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보한 부산 이전 의지를 날마다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내 여러 기초지자체들이 유치의 당위성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적합지 확보, 인프라 정비, 지역 공감대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어떻습니까?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척 궁금합니다. 동구 관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지인 북항이 있으며 또한 우리 동구는 철도와 해양기관이 밀집해 있는 해양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이며 해양수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효율성을 모두 갖춘 가장 적합한 입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항 재개발 지역 내 해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법적, 물리적, 이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는 부산 지역 안에서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가 실질적인 유치 후보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 노력과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북한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해양수산부 유치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예컨대 부지 활용 계획, 교통 접근성 확보, 정주 여건 조성 등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나 유관기관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셋째, 이전의 실질적 업무를 처리하고 결정짓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우리 동구의 주장이나 제안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침체되어 가던 인구 소멸도시 부산, 동구가 원도심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는 절제절명의 기회입니다. 미래 해양 수도 부산의 상징 공간을 품은 동구로 자리매김할 기회입니다. 이에 동구가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유치 방안과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구청장님 질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이 동구로 확정되기까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동구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또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당위성은 임시청사가 이미 동구의 자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구의 우수한 입지 조건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동구에는 부산항의 심장과도 같은 북항이 자리하고 있고요. 과거 산업항에서 해양관광, 문화, 행정의 거점으로 현재 탈바꿈 중이고요. 해수부 이전은 북항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확고히 할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동구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도시철도 및 도시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최요충지입니다. 이번 임시청사 이전지 결정에서도 해수부 직원들과 민원인의 접근성, 행정의 편의성 등 교통의 편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북항에는 해수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현재 공공포괄용지라 복합항만지구 등 해수부가 소유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수부가 해양항만 현장이 위치한 북항에 자리함으로써 정책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현장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고, 또 향후 북극 항로의 개척이라든가 글로벌 해양물류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국제 해양 질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국책기관의 이전은 지역 활력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간 해수부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노력해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해수부 이전이 발표되고 우리 동구는 신속하게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공포괄용지와 복합항만지구가 위치해 있는 북항으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내에 해수부 이전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담당 직원을 선제적으로 지정해서 부산시와 사전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공실 현황 파악에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IM빌딩과 협성타워를 대상지로 추천을 했고, 최종 임시청사 이전지로 확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동구 전역에 해수부 이전 환영 홍보 현수막을 개첨해서 8만여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 기자회견은 그 전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이제 우리는 해수부 임시청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부자체적으로 사전준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내 해수부 이전에 연착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임시청사의 빠른 이전을 위해서 현재 부산시와 협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동구에 원스톱 행정지원팀을 부구청장 체제하에 현재 만들어서 사전 정보 제공 및 원활한 행정 절차 이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열악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와 망향로 고도지구 해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신청사가 북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수부와 부산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해수부 이전에 따르는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우리 동구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이전, 저희들 예측으로는 한 6개 기관 정도로 봅니다만은 이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근 상권이라든가 식당, 숙박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들의 이전에 따라서 정주 인구는 물론 생활 인구도 증가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수부 이전과 북항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진행으로 우리 동구는 명실상부한 해양 행정의 중심지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향후 북극 항로의 개척과 해양 물류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해수부의 임시청사 이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산의 바다와 함께 역사를 기록해온 동구, 그리고 북항은 해수부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를 위한 최적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수부가 이곳 북항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행정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의장님께서 사전에 보충 질문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는데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의자 의원님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예. 앞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몇 가지 추가 질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답변서를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군데가 있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7월 9일 수요일 동구청으로부터 웹발신 형태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동구청으로부터 웹발신 형태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동구 북항 이전, 해양수산부의 동구 북항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동구 발전을 위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5년 7월 15일 10시 부산광역시 의회 3청 브리핑룸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동구에서 보냈습니다. 예, 앞에 제가 그 기자회견 하겠다는 예. 그 내용이죠. 예. 예. 근데 우리 청장님 답변서에 보면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이해하기에는 해양수산부의 동구 북항 이전입니다. 즉
신청사 확정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방금 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답변에서도 그리고 이 답변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 준비라고 합니다. 임시청사가 유치되는 것은 신청사 유치와 같은 의미입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분위기를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들과도 좀 접촉을 해보고 그렇게 접촉을 해본 결과 분위기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단지 발표 일자가 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뭐 11월이다 또 다른 언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보고 있는데 다들 동구를 거의 확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혹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청사 확정이 신청사 확정이 아닙니다. 그런 공문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신청사가 동구 어디 모 지역으로 뭐 기사에 난 것처럼 부산역 인근 어디다 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못 열렸는데요. 문자 발송 시점과 이제 회견 일시 사이에 단지 임시청사 확정 소식만 발표가 됐는데 신청사 부지 확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관한 최종 부지 확정이 아닌데도 이 기자회견이 취소가 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확정을 위한 그런 주민의 뜻을 모으는 그런 기자회견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시점은 임시청사가 어느 지역으로 오느냐 16개 구군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청사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본청사가 어디에 오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그 당시 시점은 아니었고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었는데 그 문자에 임시 본청사 구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혹시 혼란이 왔다라고 한다 하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그 당시 상황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이렇게 그러나 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동구 외에 다른 구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무려 3번이나 기자회견을 대상이 다른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임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그렇죠. 워딩에는 어느 워딩에도 임시청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어떤 확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해양수산부의 동구 북항 이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시청사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 기자회견을 멈추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임시청사 확정에 더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좌우회라도 하면 됩니다. 아직 이제 임시청사가 아직 입주도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청사와 별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청사가 이전이 되고 나서도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로는 해수부가 6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계약. 보통 보면은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보통 보면은 그 본청사 이전 관계가 아마 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 6년을 한 거는 혹시나 늦어질까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6년 사이에 신청사가 발표가 되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기간까지 다 합쳐서 4년을 먼저 1차 계약을 하고 나머지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라고 여운을 남긴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기자회견을 하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저희들이 네. 명분만 되면은 네, 할 수 청장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의지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한 것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중요한 시점에 어떤 시기 타이밍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노동조합장의 단식 농성이 있었고 장관의 단식 농성장 방문 후 농성이 해제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가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수청장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로 기억에 남는 것은 라꾸라꾸 침대입니다. 단적인 표현이겠으나 직원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반복적 언급으로 생각합니다. 즉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이 동구 지역에 정착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과 협업기관 등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청사는 동구에 있지만 주거 공간은 남구나 영도구 등 타 지역으로 분산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반쪽에 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구 관내에 정주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의 부활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자체가 해수부 이전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장님의 앞선 답변에서는 아쉽게도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과 교육, 보육, 인프라의 어떤 추상적 표현 외에는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과 책임 있는 문구가 지금은 반드시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어떤 관내 지역 어디에 후보지를 고려하고 계시는지 또 해수부 측과 이에 대한 협의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책임 있는 정확한 답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거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수부 측에서 우리 동구에 요구했던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고요. 해수청에서요. 해수부에서 직접 우리 해수부에서. 쪽으로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부산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동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지자체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 해수부가 우리 동구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거다. 앞으로는 아마 많이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부산시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직원들의 자녀, 직장 어린이집의 문제, 거기에 관련된 직장 어린이집을 어디에 구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인허가 부분,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식당 문제, 그러니까 자체 내부의 사내 구내 식당이죠. 식당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인허가 부분들이 우리 다 동구가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도 현재 본인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동구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언을 해달라. 이 정도 외에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 해수부가 우리 동구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주거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이 근본적인 것은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먼저 아마 그 안에 해결이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이전의 경우에는 주거의 특별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노조 측에서도 아마 그 해수부 측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향후 우리 동구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팀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알겠습니다. 중에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임시청사가 부산 동구로 확정이 되자 모 구에서 관계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멘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뭐 SNS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모 구청에서 모 지역구에서 아직까지도 그 신청사 확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요구하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지역 내에서는 땅값이 싸다. 그래서 주거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뭐 신도시처럼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역구라서 그렇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구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신문 기사에 의하면 성희혁 부산시 미래혁신 부사장님이 단장으로 있는 부산 이전 지원단이 발족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부산 이전 지원단과 어떻게 접촉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정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측을 하기로는 해수부와 부산시 간에 굉장히 현실적인 유기적인 부분들을 먼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고 나면은 아마 세부적인 우리 지자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동구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마 요청이 올 것으로 그래 봅니다. 현재로서는 인허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 정도까지입니다. 청장님, 아직 임시청사 외에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청장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직 없다, 아니면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우리 동구로 이전을 해와야 되는 것이 정말 원도심이고, 우리가 원도심으로 인해서 그 인구 소멸 도시로까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진짜 원도심이라고 해서 발전할 어떤 그 객관적인 팁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던 차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본인이 그 공약 사항으로 해서 이제 이런 hensel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해수부가 와야 되는 당위성은 16개 군이 공이 똑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위성은 당연히 우리 동구에도 있지만 그 목적, 필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 16개 구군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는 더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16개 구군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그 수동적이고 그런 피동적인 그러한 자세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이고 그리고 정말 더 적극적인 그런 액션과 그런 부분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임시청사가 발표가 됐는데도 제가 왜 이재 의원님 하나마나 할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이고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 올 연말까지 해수부 직원들이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당장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부딪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해수부나 부산시 해수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동구에 어떤 요구가 있었으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향후에 우리 동구가 이런 기회를 발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주거라든가 각종 주거환경 개선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상권 활성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여기에서 그것을 내놔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해주신 김진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김재현 의원, 이상욱 의원, 허건영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재현 의원입니다. 부산 진역은 한때 도시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부산 철도 교통의 중심축이자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2005년 역외 건무 중단 이후 부산 진역 인근은 도심 한복판에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쇠퇴와 단절, 그리고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침묵입니다. 이처럼 도심 속에서 침체가 고착화된 부산 진역 일대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북항 2단계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부산 진역 일대는 다시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되살아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우리 모두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동구 미래의 한 축을 결정짓는 골든 타임입니다. 부산 진역 일대의 개발은 단순히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도시 공간의 재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도시 혁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고 이끌어야 할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현재 동구청과 공무원, 지역단체, 주민들이 시민마당과 진역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나 투입된 행정적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대응은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으며 결국 필요한 것은 기존 틀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전환과 리더십이 실현될 때 부산 진역 일대의 개발은 유휴지 활용을 넘어 도시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 상업시설, 복합 쇼핑몰, 업무타운, 창업 지원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와 일자리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원도심 상권의 회복과 경제 기반 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급 효과는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부산시의 계획적인 개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진역 일대는 북항 2단계 재개발, 도심 항만 재편, 철도 지하와 같은 국가적 메가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입니다. 이 거점을 스마트 시티, 문화, 기술 복합 인프라, 공공주택, 친환경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전략의 중심지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역시 부산시가 주도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산 진역 일대는 특히 해양산업과 마이스 산업의 연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부 산하 기관이나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북한과의 시너지와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부산 진역 일대가 동구와 원도심을 잇는 핵심 앵커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 진역 일대의 개발은 단지 동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부산 전체 원도심의 전환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개발 모델들을 토대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면 이는 부산의 미래 도시 전략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단순히 민간에 위탁하거나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공공성, 역사성, 경제성, 그리고 도시 전략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도시 비전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부산시의 주도적 역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지자체 여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진역 일대의 개발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혁신 프로젝트로 공식 선언하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침체되어 있는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동구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유일한 해법임을 확신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출주야 우리 국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준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빈집 정비의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는 도시 구조상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빈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집 문제는 전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인정되어 정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빈집 정비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는 김준호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로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집권 철거 단행,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 조성, 셋들마을 사업 선정 등 능동적인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빈집 매입 및 생활 SOC 소송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내 빈집을 매입 정비하여 주민이 원하는 생활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중 등 이런 빈집을 매입하여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운영되지 않는 건물과 빈집을 신노년 세대의 계류와 사회참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단순 철거에 나아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빈집과 그 일대 부지 매입을 통한 빈집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회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동구의 평균 빈집 수는 1,040개소, 연간 철거 동의율은 평균 4%에 불과합니다. 2022년, 2023년도에 동의율이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거해야 할 빈집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 기준 1,23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의가 이루어진 빈집조차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시 예산에 매칭하여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는 동구민의 독립된 철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한 빈집은 빠짐없이 신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구 자체 예산 확보 필요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가 제정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보면 주민들의 철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세금 부담입니다. 집이 있을 때보다 철거하고 땅만 남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내는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철거를 하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인센티브 여전히 부족하고 철거 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유인도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빈집은 단순한 미사용 건물이 아닙니다. 주거 환경과 지역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곰팡이, 박테리아, 악취로 인한 위생 문제. 둘째, 청소년 일탈하는 노숙자 은신처 악용 위험. 셋째,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넷째, 도시 미관 훼손과 지역 이미지 저해가 발생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철거 관련법 개정과 개정을 지원을 통해 지방 빈집 문제 해결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의 철거에 적극 동의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보조금 확대, 실효성이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과 정치가 함께 고무리를 맞대고 현실적 해법을 만들어 갈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정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부산 동구 자천동에는 수년째 도시재생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자천이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쪽방촌과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20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논의되었고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이 차례로 고시되면서 사업이 공식화되었고 LH가 총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 사업자로만 머물러 있으며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고 기다리던 변화가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재개발만을 기다리며 노후와 균열이 쌓인 주택 속에서 주민들은 불편과 위험을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께서는 뾰족한 대안 없이 버티는 중입니다.
주거 환경의 악화는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이 현실적으로 마주한 여러 제약과 논의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조율과 외부 여건, 사업성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LH, 즉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 놓인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지의 많은 가구가 지붕 누수와 외벽 균열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기다리라는 말만으로는 이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많은 가구 속에서도 쪽방촌 51세대의 주민들의 한숨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사업의 성격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한시적 긴급 경수리 등 맞춤형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을 확보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고시까지 마친 사업인 만큼 LH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한시적 지원을 신속히 계획 실행하고 가능한 빨리 사업 시행자로 지정 신청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 역시 중재자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사업 일정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불편과 위험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LH와의 협의, 주민 공감대 형성, 예산 범위 내의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민의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좌천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동구 주거복지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공공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주거 환경을 복구하고 한 지역의 균형과 존엄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공공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그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 놓인 주민들의 오늘이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동구로의 이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좌천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이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세종에서 내려오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주거 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설립 목적입니다. LH는 설립 목적에 맞게 즉각 움직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례를 선포합니다.